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 간부라면 꼭 알아야 할 군인공제회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 그리고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본부장님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는 특히 이제 이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원칙적인 약관의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의 도움을 더 돕기 위해서 실제 이제 사례 케이스 같은 걸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초임 부사관의 사례라 그래가지고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제가 모 부대에서 간부들 임관 전에 항상 경제 교육을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임관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군 간부로서 해야 될 금융 상품들 또 임관하고 휴가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8년째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부대에서. 근데 그때 제 강의를 듣고 한 간부께서 임관하시는 초급 간부가 어머님과 함께 상담 신청을 해서 회사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저축 부분들과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보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저축 부분도 잘 컨설팅을 해드렸지만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보험을 보니까 어머님께서 아들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좀 특수한 임무를 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군대 가기 직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주셨었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이었는데 본인 어머님의 이제 지인께서 모 보험회사에 한 20년가량 다니시고 정말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보험을 잘 가입했다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달라고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저축 컨설팅 해드리고 보험 부분을 점검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직업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특수병과 군인 대위 이하라는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부사관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자리에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부분을 아시고 그날 위험 컨설팅은 좀 새로 해서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가장 좋은 회사를 추천드렸었는데 되게 만족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임 부사관이 복무를 잘 했어야 하는데 훈련 중에 안타깝게도 부상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로프라고 강화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이 돼서 상완골이 골절이 되는 그래도 다행히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상완골이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고 접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기존에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일반 부사관이 패스트로프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장도 매우 작게 되어 있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큰 보상 금액을 받으시고 나서는 어머님께서 직접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거꾸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랬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였지만 부대에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번에 뉴스에 최근에 보도됐던 야간 훈련 중에 총상을 입은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 간부님도 역시 사실은 이 군인공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직접 부대 방문해서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셔서 재무 상담을 받은 간부였습니다. 근데 그 간부님 또한 저축 부분부터 위험 컨설팅까지 다시 다 봐드렸었는데 그분 역시 제가 강의 내용대로 이 군에 오기 전에 들었던 보험, 어머님이 해주신 보험에 직업이 잘못되어 있어서 직업을 변경을 요청을 드렸고 변경을 했더니 특수한 임무를 하다 보니까 직업 변경이 거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잘 컨설팅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10월 1일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10월 중순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돼서 다행히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치료 중인데 그 보존 치료에 관련된 보험 혜택을 정말 잘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간부들이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자기 저축을 지키기 위한 위험 설계의 직업 통지 의무는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직업을 학생에서 예를 들어 위험 이제 있는 특수병과 직업을 기존 보험사에 통지를 하잖아요. 알리면 그게 계약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까? 네,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경우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특수병과 군인이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혜택이 안 되는 보험에 매월 돈을 내고 있었던 그런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직업 변경은 가능한데 보험은 혜택이 질병과 상해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병 부분만 유지가 되고 상해 부분은 다 삭제가 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특약이나 담보를 다 삭제해야 되다 보니 훈련이 많고 위험해서 자기 직업에 맞춰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간부님들한테는 안 맞는 상태. 물론 질병 혜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초급 간부나 젊은 간부님들한테는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 보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직업 변경이 되면서 질병과 상해 혜택이 모두 되는데 질병은 이상이 없지만 상해 부분은 위험직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혜택을 좀 축소하면서 또한 혜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위험급수가 더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보험료가 바뀌면서 추징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직업에 정말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복잡하네요. 추징금까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꼭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보험이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간과하기 쉬워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민간 손해보험 보통약관에는 선박 탑승 중에는 사고가 나면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약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군은 육해 공군이 있으신데 특히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군은 선박의 탑승이 주 임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손해보험 모든 약관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군인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국방부 단체 상해 보험에는 어떻게 돼 있나 약관을 찾아보니까 국방부 단체 상해 보험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의 4번째 항목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배에 타는 게 내 임무인데 임무를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요. 국방부 단체 보험은 정액형으로 지급이 되는 정액형 보험이 있고 실손 보험이 있는데 실손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해군에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보험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생명보험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교육생 신분일 때 부대 배치를 받기 전에 교육생 신분일 때 생명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난 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은 통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생인데 사실은 앞으로 배를 탈 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박의 승조원일지 기관사일지 뭐 갑판원일지 상관없이 그 선박에 탑승하는 일을 직무로 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내가 교육생이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알려놓고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가입할 때 이 사람이 교육생이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생이라는 뭐 코드가 따로 있어요? 교육생은 없습니다만 부사관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장교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지금은 교육생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근데 이제 그건 원론적인 해결책이지만 지금 현재 복무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임관을 다 하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보험사의 약관은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딱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전부 다 어떤 항목이냐 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지만 않으면 직업이 바뀌었던 직무가 바뀌었던 뭐 선박에 탑승하고 이런 자체는 다 손해보험 약관에 있는 거지 생명보험 약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해치지만 않으면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해군 간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또 해군을 다 잘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몇몇 개 회사들에 정말 해군들이 가입하시면 비싸지 않은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면 아마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부분도 인지가 대부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대로 이제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손해보험도 나름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가입할 때는 이제 앞으로 통제 의무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일반 보험 소비자들이 특히나 이제 군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더 무심하다 보니까 강의에 어떻게 보면 재무 설계의 여러 분야 중에 위험 설계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게 위험 설계인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본인의 직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제 다치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전문의에 의해서, 그럼 그게 이제 민간 그 보험사에서 그 진단서를 인정해줘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군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액형 상태가 있고 실손 상태가 있는데, 실손보험은 어차피 군병원에 가면 돈이 안 되니까 실손보험은 혜택을 볼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군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가 밖에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겠다 하면 그 진단명이 무엇이든 군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일당이나 진단비나 모든 부분들은 보험금이 민간보험에서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올바로 이행이 됐을 때. 네, 좋습니다. 이게 참 군인이기 때문에,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직업 군인이라고 하면 평생 일단은 뭐 기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업으로 생각하고 이 많은 분들이 통제 의무, 특히 이제 뭐 위험 내 보직이 좀 바뀐다고 했을 때 통제 의무를 반드시 이제 잘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군 간부라면 꼭 알아야 할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 최성일 본부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